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전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내외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전날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살아났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코스피가 전날 대비 151.59포인트, 3.7% 급락한 3,853.19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사흘 만에 4천선을 회복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다시 3,8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낙폭으로는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3,800선까지 밀렸군요. 코스닥도 상황이 비슷했나요? 네, 코스닥은 3.1% 하락한 863.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3% 이상 떨어지면서 860선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을 주도한 종목들은 어디였습니까? 역시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9.6% 급락해 51만 6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까지 발동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날 10만 원을 회복했던 삼성전자도 6.1% 떨어진 9만 4,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거의 9% 이상 빠졌네요. 이렇게 반도체주가 큰 타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불어온 인공지능 버블 우려 때문입니다. 전날 엔비디아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엔비디아 주가가 5% 이상 급등했고 국내 증시도 덩달아 올랐었죠. 그런데 미국장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자산 가격이 역사적 수준 대비 높다고 경고하면서 고평가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정말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결국 엔비디아가 3%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전날 5% 올랐다가 다음날 3%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가 급락했거든요. 나스닥이 2.16% 하락한 22,078.0으로 S&P 500이 1.56% 하락한 6,538.76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도 0.84% 떨어진 45,752.6을 기록했고요. 미국 증시의 이런 급락이 오늘 국내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장 전 프리마켓부터 이미 폭락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 이상 하락한 상태로 거래되고 있었고,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4천선과 3,900선이 연이어 무너졌습니다. 한때 3,838까지 밀리기도 했죠. 투자자 수급은 어땠습니까?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외국인 매도 규모였습니다. 외국인이 약 3조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매도였습니다. 지난 14일 2조 3,500억 원 순매도도 역대급이었는데 오늘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3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개인과 기관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개인이 2조 2,954억 원, 기관이 4,95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받아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인공지능 버블을 우려하면서 한국 반도체주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연했습니다. 환율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7.7원 급등해 1,475.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9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자금을 빼내가면서 원화 가치가 크게 약세를 보인 겁니다. 환율까지 급등하면 수입 물가 부담도 커지는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다면서 왜 주가는 떨어진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35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4분기 전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매출 채권이 크게 늘어난 점인데
제품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 현금 회수는 왜 제때 안 되는지 의문을 가진 겁니다. 아, 실적은 좋은데 현금 흐름에 의구심을 가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 투자가 과연 지금 주가에 반영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까지 자산 가격 고평가를 언급하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미국 기술주들도 타격을 받았겠네요. 네, 빅테크 전반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나 오라클 같은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5% 이상 급락했고요. 메타는 지난 8월 고점 대비 23% 하락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도 10월 말 최고점 대비 10% 빠진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 전반에 조정 압력이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미국 노동부가 11월과 10월 고용 보고서를 12월 16일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시장은 이미 데이터 발표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6%였는데 지금은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고평가된 기술주들에겐 악재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겹치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린 거군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비트코인이 82,000달러에서 83,000달러 수준까지 급락했는데요. 몇 주 전 사상 최고가인 12만 5,800달러를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30% 이상 빠진 겁니다. 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에서 8만 달러대까지 떨어졌다면 정말 큰 폭의 조정인데요.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산 규모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약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롱 포지션 청산이 17억 8천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레버리지를 끼고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도 11월 한 달간 37억 9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ETF가 출시된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유출 규모입니다. 기관 투자자들까지 암호화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죠. 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월 연준 회의가 다가오면서 금리 결정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실적과 밸류에이션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관망하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관망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반도체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할 필요가 있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건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점입니다.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 반도체만큼 큰 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또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가치주들도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있을까요? 다음 주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로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다만 화요일에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 수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 지표들이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발표되는 지수가 나쁠 경우 돌아오는 다다음 주 월요일이 검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환율 급등과 증시 불안을 고려해 한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을 보면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과열된 기대감이 조정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여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에서 발표되는 화요일과 수요일의 지수가 곧장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 기간 땡스기빙 휴장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엄청난 후폭풍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음 주 후반부터 그 다음 주 내내 엄청난 폭풍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의 지표가 양호하기를 바랄 뿐이죠.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